여러분은 혹시 사람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신 적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서는 웃고 넘겼는데 집에 돌아와 자꾸 그 말이 생각나는 날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또 그냥 웃어버렸을까 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되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약해서 참은 것이 아니라 품격을 지키고 싶어서 참았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사람일수록 쉽게 맞서지 못합니다. 괜히 분위기 깨고 싶지 않고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안타깝게도 참는 사람을 더 배려해주기보다 만만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처럼 시작합니다. 그러다 점점 비교가 되고 평가가 되고 어느 순간 상처가 됩니다. 저 사람은 말해도 괜찮아. 저 사람은 거절 못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무조건 참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소리치고 싸우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화가 아니라 경계입니다. 관계를 깨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바로 세우는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것보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은 것이 좋아 보입니다. 모임도 많고 연락도 많고 불러주는 자리도 많으면 든든해 보입니다. 하지만 60을 넘기고 70을 바라보면 그 많은 관계보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몇 사람이 더 귀해집니다. 이제는 누구와도 잘 지내야 한다가 아니라 누구와 잘 지낼지를 선택해야 하는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가 아니면 가볍게 여기는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창한 행동보다 말 한마디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여러분, 무례한 사람들은 늘 큰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웃으면서 다가옵니다. 걱정하는 척하고 친한 척하고 농담인 척하며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칼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장갑을 끼고 오기 때문입니다. 외모를 건드리는 말도 그렇습니다.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냐고 가볍게 말합니다. 살이 쪘네, 늙어 보이네, 초라해 보이네. 이런 말은 쉽게 던지지만 듣는 사람 마음에는 오래 남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은 더 깊이 박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시간의 무게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름 하나에도 살아온 세월이 있고 지친 얼굴 하나에도 견뎌온 삶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가벼운 말로 평가해버리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첫 번째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은 참 지혜롭습니다. 상대 말에 동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생각은 당신 생각일 뿐이라고 조용히 돌려주는 말입니다. 그 순간 상대는 당황합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대개 상대의 감정 반응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담담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하면 그 힘이 끊어집니다. 또 가까운 사람이 넌 원래 그래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면 낯선 사람보다 더 깊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내 행동 하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전체를 단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너는 원래 예민해. 너는 원래 까다로워.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말은 사람을 작아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두 번째 한마디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이 말은 싸움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질문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멈추게 합니다. 상대는 그제야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쉽게 단정했나 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질문의 힘은 큽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상대를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내 삶에 자꾸 들어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돈은 이렇게 써야 한다. 자식은 이렇게 키워야 한다. 몸 관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겉으로는 조언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간섭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언은 선택권을 줍니다. 하지만 간섭은 선택권을 빼앗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세 번째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소화하기 어렵네요. 참 부드럽지만 분명한 말이지요. 당신 말이 틀렸다고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 삶의 경계를 세워줍니다. 설명을 길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는 길어질수록 약해지고 짧을수록 단단해집니다. 또 누군가 내 말을 왜곡해 퍼뜨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어느새 소문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지요. 이럴 때는 흥분하면 안 됩니다. 억울하더라도 감정보다 사실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네 번째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짧고 단정하고 분명합니다. 소문은 흐릿한 사람에게 붙지만 분명한 사람 앞에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살다 보면 반복되는 부탁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만 도와줘. 잠깐만 해줘. 너밖에 없어. 이 말들이 쌓이면 어느새 내 시간과 내 체력이 달아갑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기보다 미움받을까 두려운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거절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다섯 번째 한마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요. 이 말은 상대를 밀어내지 않으면서도 내 상태를 존중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오늘은이라는 말이 부드럽게 해주고 피곤하다는 말이 내 한계를 자연스럽게 알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하고 나서 길게 해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절을 길게 설명하면 상대는 그 틈을 파고듭니다. 짧게 말하고 멈추십시오. 그 침묵이 오히려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또 가까운 사람의 무신경한 말은 낯선 사람의 무례보다 더 아픕니다. 머리를 바꿨더니 왜 그렇게 했냐? 새 옷을 입었더니 그 나이에 뭘 그러냐? 몸이 아프다 했더니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 말하는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지만 듣는 사람은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여섯 번째 한마디가 있습니다. 지금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말은 참 좋습니다. 상대에게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농담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이 질문 앞에서는 잠깐 멈추게 됩니다. 그 멈춤이 중요합니다. 관계는 그 멈춤에서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유난히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남의 흉을 보고 세상 욕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끝없이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한두 번은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러면 내 마음이 병듭니다. 그럴 때 필요한 일곱 번째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까요? 이 말은 대화를 끊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말입니다. 나의 마음을 보호하면서도 상대를 대놓고 공격하지 않는 아주 현명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장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이 있습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무조건 참는 것이 성숙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참는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웃는다고 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경계가 없는 친절은 결국 소진으로 이어집니다. 소진은 원망을 만들고 원망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경계는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따뜻함을 오래 지키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여러분이 한마디를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상대가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냐? 그 정도 말도 못하냐? 갑자기 왜 그러냐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이야말로 그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존중 위에 세워진 관계는 경계가 생기면 더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이용 위에 세워진 관계는 경계가 생기면 흔들립니다. 그러니 흔들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관계의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은 더 단순해야 합니다. 덜 상처받고, 덜 휘둘리고, 덜 억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존중받는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존중은 남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 태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함부로 다뤄지지 않는다. 이 마음을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짧은 한마디를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그 말씀은 제가 소화하기 어렵네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요. 지금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까요? 이 문장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씩 넣어 두십시오. 실제 상황이 오면 우리는 새로운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평소 익숙한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미리 마음속으로 연습해 두셔야 합니다. 거울을 보며 조용히 말해 보셔도 좋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한 번씩 입에 붙여 보셔도 좋습니다. 말은 입에 익어야 위기의 순간에 나옵니다. 여러분,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 자신도 소중히 여기겠다는 뜻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결국 남도 오래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계속 소모하면서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제는 참는 것으로 인생을 증명하지 마십시오. 조용하고 단호한 한마디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오래 살아온 세월에 대한 예의이고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가장 품격 있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누구의 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함부로 다뤄지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을 오늘부터 여러분 삶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